안녕하세요. 개별 종목은 모멘텀을 따라가고 지수 ETF는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투자하는 모멘텀 역발상 매매법 진부장입니다. 원래는 직접 녹음해서 방송하려고 하였으나 직접 방송 녹화를 해보니 제 목소리가 사투리가 심하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직접 방송할 내용을 스크립트 작성 후 듣기 쉬운 AI 목소리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AI 목소리로 방송을 하나 실제 내용 및 정보 등은 직접 일일이 시간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투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미국 증시 시황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상승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CPI는 3.5%로 둔화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IBM은 AI 경쟁에서 밀리며 주가가 2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젯밤의 주식 시황입니다. 기술 섹터 전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인 반면 IBM의 급락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테크와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달로 본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의 색깔이 대체로 긍정적인 녹색으로 명확합니다. 특히 금융주와 헬스케어주 등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주는 혼조세로 옥석 가리기 및 수익 실현 등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핵심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시고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43을 가리키며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며칠 전 중립까지 갔다가 다시 공포로 진입하여 시장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차트입니다. 현재 16.50으로 전일 대비 3.85% 하락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좁게 밀집해 있는데 이는 향후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차트상의 최고점과 최저점 구간을 잘 살피시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S&P 500 시장 폭 지표입니다.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지수 자체는 7,500선을 상회하고 있지만 시장의 체력을 나타내는 브레드스 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폭이 200일 이평선 이상인 종목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는 위험 신호이므로 계속해서 확인하며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OAII 투자자 심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강세 의견이 36.3%, 약세 의견이 37.2%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만큼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매수할 현금이 많아 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때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는 보유 주식을 일부 익절해 현금 비중을 높이는 역발상 전략을 구사할 생각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현황을 공유합니다. 총 평가 금액은 약 1억 900만 원대로 약 2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 당시 1억 3천만 원 대비 현재 2천만 원 정도 자산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포트의 대부분을 AI 반도체 종목 위주로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마이크론, 샌디스크, QLD, USD, DRAM 같은 종목들이 주력입니다. 반도체 전고점 도달 시에 부족한 현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모멘텀이 약한 종목 위주로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일 매매 내역입니다. QLD 1주, 마이크론 3주, 엔비디아 1주 등을 매수했고 팔란티어 1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 근거는 QLD는 역발상으로 50일 이평선 터치하여 2차 매매 타이밍으로 매수했으며 마이크론 등 개별 종목은 모멘텀 투자법에 의거
상승 추세 전환 확인 후 소액 분할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적자 종목인 아이온큐와 로켓랩은 전체 포트의 5% 이내로만 투자하는 원칙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ETF 투자 원칙인 역발상 매매법과 모멘텀 매매법을 같이 적용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의 매매 내역은 제 개인적인 기록일 뿐 특정 종목의 추천이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유 종목들의 어젯밤 등락 현황입니다. 어제는 이 종목 이외는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제일 큰 상승은 SK하이닉스 ADR로 27.29% 폭등하였습니다. 그 다음 델테크놀로지 7.12%, 디램 6.86%, USD 6.38%, 루멘텀 6.07%, 샌디스크 5.01%, 마이크론 4.92%, 엔비디아 4.06%, 로켓랩 2.71%, AMD 2.57%, 마벨 2.26%, QLD 2.22%, 구글 1.99%, AIPO 1.42%, 웨스턴 디지털 1.40%, 브로드컴 1.32%, 아이온큐 1.05%, 테슬라 0.36%, 아마존 0.07% 상승했습니다. 하락은 TSMC-0.28%, 크레도 테크놀로지 -0.3%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QLD 차트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주요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지수 ETF의 경우 역발상 매매법 원칙에 따라 빨간색 50일 이평선에 터치한 상황으로 분할 매수 중에 있습니다. USD 관련 차트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역발상 투자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평선에 머물고 있어 2차 분할 매수 시점으로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DRAM 일봉 차트입니다. QLD, USD와 마찬가지로 역발상으로 50일 이평선을 터치하여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다행히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여 당일 8%가 넘는 급등을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모멘텀 매매법에 따라 하락에서 상승 추세 전환 확인 후 추가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나 현재 고점 매수로 비중이 많아진 상황으로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도달 시 일부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샌디스크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50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RSI가 50선 근처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기대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곧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급소이니 집중해 보십시오. 역시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와 매수할 계획입니다. 즉 추세가 하락하면 매도하고 추세 상승 시 매수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AMD 차트입니다. 현재 55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멘텀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홀딩이 정답입니다. 단 AMD 적정 주가 계산 시 상승 여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검토되어 이제부터는 고점마다 일부 익절하며 수익 실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날 때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보유 물량을 기계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현재 RSI가 40선에서 머물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했는데 펀더멘탈이 견고해서 아직은 관망하며 반등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며 마벨 같은 경우 적정 주가 계산 시 상승 여력이 거의 없어 앞으로 정고점 도달 시 절반 이상 익절하여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며 추세 하락 전환 시 50%에서 100% 매도 계획입니다. TSMC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로 약간 접어들었으나 아직 중기 추세선인 50일 이평선 위에 있으며 현재 50일 이평선까지 도달한 상황으로 이후 정고점 돌파 시 추가 매수할 계획이며
만약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 시 분할 매도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며칠간의 폭락 후 다행히 12%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고점 도달 시 수익 실현할 계획입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직까지 적정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높은 편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관망하다 하락 추세 전환 시 분할 매도할 계획이며 상승 추세 확인 후 재진입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매매 원칙에 따라 1차 매수 신호인 주가가 이평선 연속 2개 상향 돌파에 따라 소액 분할 매수 진행하였으며 단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마다 분할 매수하며 모멘텀 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델타항공 차트입니다. 최근 모멘텀 투자 원칙 1차 매도 신호로 일부 매도 진행하였으며 아직까지는 5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어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향후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 시 전체 매도 계획이며 상승할 경우는 관망할 계획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차트입니다. 이미 너무 고점이라 포트에서는 소액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이라 매수는 자제하고 관망할 계획이며 향후 주가가 떨어지는 시기를 기다리다가 바닥 확인 후 상승 추세에 재진입할 계획입니다. 익스피디아 차트입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 정배열 상태로 관망 중입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차트입니다. 현재 그동안의 단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여 소액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알파벳 차트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며 다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때는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원칙에 따라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다시 강해질 때 진입 예정입니다. 루멘텀 홀딩스 차트입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소액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입니다.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평선 밑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팔란티어와 더불어 적정주가 대비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 조심해야 될 종목이며 CEO 일론 머스크에 거는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관망 중이며 큰 폭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갈 생각입니다. 브로드컴 차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모멘텀 1차 매수 신호가 발생하여 소액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일라이릴리 차트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정배열된 상태로 관망 중입니다. 아이온큐 차트입니다. 적자 종목은 포트의 5% 이내로만 투자 계획이며 적자 종목은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내리는 종목으로 변동성이 심하여 투자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는 이런 적자 종목은 많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고점 도달 시에는 익절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 차트는 하락 추세 중입니다. 모멘텀 투자법 1차 매도 신호인 주가가 2개의 평선 연속 하방 돌파, 2차 매도 신호인 이평선, 10일, 20일, 50일 데드크로스 발생, 3차 매도 신호인 단기 이평선, 역배열, 4차 매도 신호 50일 이평선 하방 돌파, 5차 매도 신호 200일 이평선 하방 돌파로 이미 보유 수량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오히려 지금은 RSI가 30일로 과매도 구간이라 판단하여 소액식 분할 매수 중이며 추세 전환 신호 시 비중 있게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로켓랩 차트입니다. 아이온큐와 차트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역시 적자 종목으로 소액 투자 중이며 단기 평선 역배열로 이미 모멘텀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역발상으로 과매도 진입 RSI 30시부터 소액 분할 매수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추세가 상승 전환 시 비중 있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시장의 90%는 심리입니다.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감정적인 출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간 반도체가 폭락했는데 반도체 종목의 펀더멘털은 변함없는데 감정적인 투매로 폭락하였고
어제 CPI 발표로 어제 오늘 상승 중입니다. 결국 실적 좋은 기업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은 인내심 있는 자에게 돈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반도체 종목의 패닉셀로 인해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패닉셀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을 감내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펀더멘털이 변함없으면 그 종목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사장에서의 수익은 고통을 참고 견딘 대가다 라고까지 말한 이유입니다. 잦은 매매는 독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를 친구처럼 여기고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인내심이 수익을 만듭니다. 단 펀더멘탈이 견고한 우량 종목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적자 종목이면서 펀더멘탈이 부실한 종목은 과감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저의 매매 원칙입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에선 우량주를 매수하고 극도의 탐욕 구간에선 비중을 줄이십시오. 개별 종목은 모멘텀이 약화되면 단계적으로 매도하고 지수 ETF는 이평선 터치시 분할 매수하는 역발상 전략을 기계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베어마켓 대응 전략입니다. 모멘텀이 깨진 종목은 즉시 매도해 현금 비중을 50%까지 확보하십시오. 단 개별 종목만 모멘텀이 깨졌을 때 매도하고 지수 ETF는 매도하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관망하세요.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저점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수익을 만드는 길입니다. 모멘텀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체 주식 종목 중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전체의 4% 뿐입니다. 47%는 손실을 보거나 상폐됩니다. 무조건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위 종목으로 자금을 옮기는 리밸런싱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멘텀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리한 고점 매수와 모멘텀 약화 신호 및 상승 신호를 무시하여 손절이나 재매수 등을 못한 경우가 많아 손해가 급격히 불어나는 실수를 통해 모멘텀 매매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평가라는 나만의 판단이나 예측보다 모멘텀이라는 시장의 신호를 따랐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멘텀과 역발상 매매법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